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체인소맨의 기칼세간 최강자인 요리치가 들어간다면 어떻게일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2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요리이치가 체인소맨 세간에 들어가 공안 데브런터가 된 후 악마에 의해 호텔에 갇히게 된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온 것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라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요리치가 된 벽에서 악마가 튀어나오자 모두가 깜짝 놀랐는데 히메노는 도대체 어떻게 그곳에 악마가 있다는 것을 알았느냐고 우린 아무것도 몰랐다고 했죠. 요리이치는 태어날 때부터 남들과 다른 눈을 가지고 있었는데 세상 모든 것에 대해 좀 더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고 세상 만물을 꿰뚫어 볼 수 있었기에 벽 안에 숨어있는 악마를 쉽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히메노는 그 악마를 보자마자 유령의 악마의 팔을 소환해 공격을 했지만 그 악마는 비명을 지르며 몸이 더 커지기만 했죠. 그 야키가 여우의 악마를 불러 한꺼번에 삼켜버리려고 손가락을 모아 콩을 씌어냈는데 여우가 나오지 않아 당황했고 아무래도 이곳은 원래의 세계와 단절이 돼버린 것 같다고 했습니다. 벽 안에 숨어있던 영혼의 악마는 나를 찾아냈다고 하더라도 나를 죽일 수 없다. 내 심장은 2층에 없다 라고 했죠. 히메노는 뭐? 그게 가능해? 그럼 어떻게 죽일 수 있는 거지? 라고 놀랐고 요리치는 저 악마의 말이 맞아요. 저 악마에게서는 심장이 보이지 않는군요 라고 했습니다. 그 악마는 여기서 너네가 살아서 나가고 싶다면 덴지를 죽여 체인소의 심장을 주라고 했고 덴지는 불쾌해하며 왜 하필 내 심장이냐고 그리고 저 녀석이 내 심장을 준다고 해도 우리를 살려보내려고 하지 않을 거라고 했죠. 그 야키는 저 녀석의 말은 진짜라고 악마는 자신이 계약한 것을 지키지 않을 시에 소멸하니까 정말로 널 죽여 심장을 준다면 우릴 살려보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덴지는 하며 어이없어 했고 파워는 크하하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덴지를 죽일 수밖에 없겠구나 라며 신나했고 요리치 옆에 있던 코베니 역시 덜덜 떨면서 덴지씨 죄송하지만 죽어주세요 라고 했죠. 덴지는 너네 정말 이러기야? 라며 뒷걸음질 쳤는데 아키는 그들을 막아서며 덴지를 내어주면 악마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라고 절대로 악마의 말에 따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히메노는 그럼 무슨 다른 방법이라도 있는 거냐고 물었고 아키는 어떻게 해서든 그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하며 자신의 칼을 쓰겠다고 했죠. 그러자 히메노가 유령의 악마의 손으로 아키가 칼을 뽑지 못하도록 제압을 했고 여기서 나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칼을 쓰게 할 수는 없어 라고 했습니다. 아키가 가지고 있는 칼은 저주의 악마의 능력이 담긴 대못 그걸 쓰는 순간 아키의 수명이 상당 부분 줄어들기 때문에 히메노는 억지로 막아둔 거였죠. 별다른 방법이 없어 보이자 이미 공포에 짓눌려버린 코베니는 시칼을 빼어들고 덴지를 죽이려 뛰어들었고 아키는 안돼 라며 덴지를 막아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리이치가 가볍게 코베니의 팔목을 잡아막으며 코베니 걱정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어요 라고 했죠. 요리이치는 울먹이고 있는 코베니의 머리를 툭툭 쓰다듬은 뒤 곧바로 영혼의 악마에게 뛰어들었고 칼을 뽑아 헤어업으로 영혼의 악마를 갈갈기 베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영혼의 악마는 손을 대지 않고 계속해서 분열이 되었는데 요리치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헤어업으로 악마를 베어내기 시작했죠. 그 광경을 보며 다른 데브런터들은 엄청난 스피드와 파괴력이라면서 놀랐지만 결국에는 요리치가 지쳐서 저 악마에게 먹힐 수밖에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도 요리치의 움직임은 처음과도 같았고 영혼의 악마는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었죠. 요리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지쳐본 적이 없었으며 숨을 쉬는 게 전집중 호흡이었기에 편안히 숨을 쉬듯이 계속해서 영혼의 악마를 베어낼 수 있었습니다. 덴지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지루해져 나 한숨 자고 와도 되겠냐며 호텔방에 들어가 잠을 자버렸고 파워는 저 인간 무섭다 라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죠. 그렇게 한숨 푹 자고 일어난 덴지는 아직도 안 끝났냐고 요리 쪽을 봤는데 무려 30시간 동안 쉬지 않고 베어내며 영혼의 악마에게 고통을 주니 영혼의 악마가 자진해서 자신의 심장을 요리이치가 바치며 제발 나를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파워가 뛰어와 피해 칼로 그 심장을 베어버리며 그하 내가 죽였다 내 공적이야 라고 했죠. 그렇게 호텔에서 빠져나온 공안 데브런터
히메노는 요리치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무슨 체력의 악마와 계약이라도 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요리치는 잔잔하게 웃으면서 그래도 한참 움직였더니 배가 고프네요 라고 말했고, 히메노는 좋아, 요리치구는 키스가 싫다고 했으니 이 선배가 맛있는 거 잔뜩 사줄게 라고 했죠. 그렇게 여러 신입도 소개를 할 겸 공안 데뷔런터는 회식을 하게 되었고 시끌벅적하게 놀고 있었습니다. 요리치 역시 오랜만에 겪는 이런 분위기에 뭔가 온화한 미소가 지어졌죠.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곧 마키마 씨도 도착을 하신다는 말을 했고, 덴지와 아키는 마키마가 온다는 것에 뭔가 들뜬 느낌이 있었고, 파워는 먹던 고기를 툭 떨어뜨리며 입맛이 떨어질 것 같아 라고 했습니다. 요리치는 마키마가 누구냐고 히메노에게 물었고, 히메노는 공안이 높은 분인데 남자들은 마키마 씨를 보면 죄다 좋아하는 것 같다고 요리치 군도 반해버린다면 서운할 거라고 했죠. 잠시 뒤 마키마가 회식 자리에 오게 되었고, 코베니는 우와, 저분이 마키마 씨군요, 처음 봐요 라고 했고, 그 옆에 있는 선배는 마키마 씨는 바쁘셔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쉽게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야 라고 자기가 괜히 뿌듯해했습니다. 마키마는 인사를 나누다가 요리치와 눈이 마주쳤고 둘은 희미하게 미소를 띤 채 인사를 했죠. 마키마는 요리치에게 요즘 활약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다는 걸 들었다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고 맥주를 건네주며 건배를 하자고 했습니다. 요리치는 죄송하지만 저는 술을 마시지 않아요 라고 사양했고, 마키마는 그렇군요 라며 희미하게 웃었죠. 그렇게 왁자질 거란 회식이 끝나고 마키마는 자신은 내일부터 교토로 일 때문에 출장을 간다며 회식 자리 계산을 전부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요리치는 순차 임무를 돌기 위해 자신의 버디 코베니를 만나게 되었고, 코베니는 저번에 덴지 씨를 칼로 찌를 뻔했던 걸 말려주셔서 감사하다고, 혹시라도 정말로 누굴 찔러버렸다면 곧바로 퇴직할 뻔했다고 했죠. 한편 기차를 타고 교토로 가고 있던 마키마,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총을 꺼내 마키마를 향해 쐈고 마키마는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회식에 나왔던 많은 데브런터들 역시 야쿠자들의 갑작스러운 총격에 맞고 사망을 했고, 덴지와 아키, 파워, 히메노가 있는 곳에서도 사무라이 소드가 출몰해 그들에게 총격을 가했죠. 그 여파로 히메노와 덴지는 총에 맞고 쓰러지게 되었고, 파워와 아키는 그 사무라이 소드와 대치해 싸우게 되었습니다. 아키는 사무라이 소드를 향해 여우의 악마를 소환해 공격을 했지만 사무라이 소드는 여우의 악마의 머리를 베어버리며 압도적인 강함을 보여줬죠. 파워는 그 모습을 보고 쫄아버렸고, 아키는 저주의 악마의 힘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며 자신의 대무칼을 빼내 사무라이 소드를 찌르게 되었습니다. 세 번의 공격 끝에 저주의 악마 능력이 발동되어 사무라이 소드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지만 이후 나타난 의문의 여자 사와타리 아카네에 의해 부활하게 되었죠. 사무라이 소드는 다시 일어나 거압으로 아키를 베어버렸고, 아키는 공안 데브런터의 수트를 입고 있었기에 죽진 않았지만 크게 다쳐 더 이상 싸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히메노는 유령의 악마에게 자신의 모든 몸을 줄 테니 고스트의 모든 몸을 쓸 수 있게 해달라는 계약을 했고, 고스트는 압도적인 힘으로 사무라이 소드를 압박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사와타리 아카네가 계약한 뱀의 악마로 인해 고스트는 먹히게 되었고, 파워는 두려움에 이들을 놔두고 도망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히메노의 고스트는 마지막으로 사라지기 전 덴지의 가슴에 달린 체인소 엔진을 켜며 소멸했고, 덴지는 부활해 사무라이 소드와 싸우게 되었는데 덴지 역시 아직까진 전투에 익숙하지 않았기에 사무라이 소드에게 베어 반토막이 나고야 말았죠. 아카네는 드디어 체인소의 심장을 얻었다며 부하들을 시켜 덴지를 그대로 차에 싣고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차에 시동을 걸고 출발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검의 참격이 날아와 차가 반토막으로 갈려버렸고, 그 안에 있던 이들은 이게 무슨 일이냐며 차 밖으로 나왔죠. 그 앞을 보니 요리치가 싸늘한 표정으로 검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와타리 아카네는 요리치를 보고 분명 저 공항 헌터에게도 암살자를 붙여놨을 텐데 라며 놀랐죠. 아까 전 코베니와 함께 순찰하고 있던 요리치, 할머니로 변장을 한 암살자가 그들에게 길을 물어본 뒤 그들이 안심하고 가는 틈을 타 총을 꺼내 쐈는데, 요리치는 코베니를 안고 그대로 피해버렸고 눈 깜짝할 사이에 뛰어들어가 그 암살자를 제압해버렸습니다. 요리치는 그 암살자의 변장을 보자마자 이미 그가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꿰뚫어 왔었던 거였죠. 그 뒤 저 멀리에서 크게 싸우는 소리가 들려서 뛰어가 보니 그쪽에서 파워가 빤스런하고 있는 걸 목격하게 되었고, 파워는 괜히 찔렸는지 이건 도망간 게 아니다, 내 녀석들을 불러오려고 한 거다 라고 했습니다. 요리치는 파워의 얼굴에서 이미 두려움을 읽었기 때문에 파워에게 너는 이곳에서 코베니와 함께 있으라고 한 뒤
혼자 덴지를 구하기 위해 뛰어온 거였죠. 아카네는 야쿠자들에게 요리치를 죽이라고 명령했고 그들은 요리치를 향해 총을 쏴댔는데 요리치는 순간이동이라도 한 것처럼 빠르게 뛰어가 칼등으로 그 야쿠자들을 단번에 제압해버렸습니다. 아카네는 그 틈에 사무라이 소드에게 피를 잔뜩 먹였고 저 녀석은 검사이니 네 녀석이 상대해주라고 했죠. 사무라이 소드는 그의 칼을 쓰는 녀석이 나오다니 내가 단번에 배워주마 라고 한 뒤 걸어나왔고 자신의 필살기인 거압 자세를 취했습니다. 요리치는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고 사무라이 소드는 아키와 덴지를 베어버렸던 그 기술로 요리치를 스쳐 지나갔죠. 그런데 요리치를 스쳐 지나간 사무라이 소드는 뭔가 당황스러웠고 분명히 공격은 그 누구도 피하지 못하는데 어째선지 저 남자를 뵌 느낌이 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빠른 사무라이 소드의 공격일지라도 요리치가 가지고 있는 내비치는 세계에는 읽혔고 요리치는 당신의 검술은 확실히 날카롭군요 라고 했죠. 사무라이 소드는 다시 한번 거압을 시연해 요리치에 덤볐는데 요리치는 또 한번 아슬아슬하게 그 공격을 피한 뒤 헤어업으로 사무라이 소드를 베어버렸습니다. 그는 그대로 바닥으로 널브러졌고 이자에게 베인 곳에서 엄청난 고통이 느껴진다며 부들거렸죠. 요리치는 힘을 조절했는데 이 정도로는 죽지 않는 거냐며 흥미로워했고 다시 한번 헤어업을 시연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뱀의 악마의 머리가 요리치를 향해 날아왔고 요리치는 그대로 뱀의 악마 머리를 헤어업으로 갈갈기 베어버렸죠. 아카이는 인간의 신체능력이 맞아? 라며 놀랐고 자신의 공격이 통하지 않자 일단 도망가기 위해 빤스런을 시전했는데 요리치는 빠르게 아카네를 앞질러 간 뒤 칼등으로 그녀를 후려쳐 그대로 기절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때 겨우 다시 몸을 일으킨 사무라이 소드가 기습을 했는데 그 역시 요리치가 피해버리며 사무라이 소드의 사지를 움직이지 못하게 베어버렸죠. 그렇게 요리치는 덴지를 탈환하게 되었고 이대로 이 소동이 끝나나 싶었는데 갑자기 주변에서 자신에게 당해 기절해 있던 야쿠자들이 하나둘씩 몸이 으깨져 터져버렸고 요리치는 그 환경에 동공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분명 이들은 이미 제압을 해놓은 것인데 누군가가 능력으로 이들을 전부 잔인하게 터쳐 죽여버린다는 것에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요리치는 싸늘한 표정으로 그 근처에 있는 까마귀를 가만히 응시했고 그 시간 교토의 어떤 높은 신사에서 마키마가 희미하게 웃으며 이 시나리오 2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편에서는 요리치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체인소맨 세계관에 적응해 나가며 마키마라는 존재를 마주치게 되는 것을 표현해봤어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다음 시나리오 3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